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날짜로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3,473원까지 올라갔다가 3,375원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또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도 이 3,000원과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3,500원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안착시키는 게 누것보다 중요하다. 여기 삐쭉 올라온 거 상승과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백악관 정상회담 관련해서 움직임을 갖고 왔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지난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3,000원과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한 달 내내 유지했고 1월 달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 박스권 라인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때 실망감에 매도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두바이의 결제 시스템 또한 다시 한번 도입이 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움직임 또한 친암호화폐 정책들로 점차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또한 해당되는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보면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우선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해당되는 XRP 코인이다.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달러와 연동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최근 들어서 많이 이용을 더 해야 되는데, 브릭스 연합에 나타나면서 미국의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라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러면서 미국은 심기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 뭐가 있을까? 그것을 찾는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눈에 톡 집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바로 IPO 그리고 ETF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원을 돌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매도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해당되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을 투자하고 같이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당연히 뭐 당연하겠지만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박스권 라인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냥 지금까지 들어 올렸습니까? 아니죠.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이런 박스권 라인을 만들면서 움직였다는 거.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XRP 코인, 우리 어떠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최근 들어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요인들은 미국의 관세 부분에 있고,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또한 비중 관리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비중을 투자하느냐. 내가 투자 가용 금액의 100%가 있는데 얼만큼 이 가격대의 20%, 이 가격대의 20%이 부분들을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익이 충분합니다. 근데 수익 구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나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내려가고만 있다. 어떻게 할까? 수익이 충분하다면 매도 시점도 고려해야 되겠죠. 매도를 아예 안 하고 들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한 수익 구간이면 비중을 마찬가지로 덜어내면서 가져가야 되겠죠. 단기적 차익 실현 물량 또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우리의 투자의 방법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에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영상도 다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해당되는 XRP 코인이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바로 XRP ETF 그 부분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얼만큼 힘을 쏟아 부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두바이의 승인으로 새로운 도약을 찾고 있는 XRP 코인이다. 자, 아랍에미레이트와 계속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건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DFSA 두바이의 결제 시스템에서 도입이 된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국제 오일 또한 이제는 XRP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곧 무엇을 말합니까? RWA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져가고 있는 XRP 코인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미국 정부에서도 국채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블 코인도 기관용으로 설계했던 것만큼 지금 XRP 코인은 국제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가용시키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두바이가 이제는 5일까지도 XRP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인즉슨 확실한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XRP 코인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리플이 새로운 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새로운 상품을 출원했다. 그게 바로 변수로 작용할 것인데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까? 이게 3월 17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소식이었거든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리플의 커스터디라는 새로운 상표를 출시했다. 이는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말하고 보관 서비스와 관련된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커스터디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자, 수탁 사업은 우리가 은행을 흔히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이 우리한테 무엇을 줍니까? 이자를 주고 그리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커스터디 사업, 바로 수탁 사업입니다. 수탁 사업이 얼만큼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냐?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리플은 해당되는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커스터디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인프라를 구상했고 그 인프라를 통해서 국제 무역이든 미국의 기관이든 결제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고 있고 은행의 토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부터 계속적인 커스터디 수탁 사업을 계속적으로 인수하면서 키워왔습니다.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이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10조 달러예요. 하나로 1경이 넘는 자금이 가상화폐 수탁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 XRP 해당되는 CEO 갈링하우스가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금융기관에도 이 수탁 사업을 맡길 만한 업체를 찾아보고 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리플을 그냥 구매하고 리플을 맡겨만 두면 리플이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한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 정말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리플랩스에서는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업데이트? 비담보 대출 도입. EU에 유럽의 규제를 준수한 ETP가 이미 성립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확실한 리플 코인의 움직임은 추가적인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계속 매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박스권을 만드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지루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XRP 코인이 얼마입니까? 3,000원을 넘어서 3,500원의 기준 라인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리플이 지금 3,000원대 들어와서 지금 계속적으로 3,000원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000원대 라인에 있었던 리플이었습니다. 이거를 월봉 보시면 제가 월봉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거든요. SEC도 말이 많고 해당되는 리플 코인의 모멘텀 또한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들, 최근에 미국의 관세라든지 기준금리 결정이라든지 이 부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고는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SEC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EC를 잡아두면서 코인을 더 이상 압박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미국 기관들과 함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재무부에서 XRP 코인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활성화시키면서 가치를 극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 두 개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악의적인 악재성 이벤트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XRP 코인이 2021년도 바이든 전직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력, 새로운 정권이 바뀌는 부분이나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SEC 때문에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이 2024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많이들 말씀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돌파했어요. 이더리움은 500만 원 돌파했습니다. 같은 1세대의 코인인 리플 코인은 얼마입니까?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하죠. 어떻게 리플을 믿고 투자합니까? 리플 대신 다른 코인으로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3,500원대 라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근데 여기가 끝일까요? 이제야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이더리움이 올라간 만큼 리플 코인도 그제서야 지금 이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거. 물론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좋죠. 그러한 코인은 없습니다. 그러한 투자는 없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이는 게 모든 금융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엄청 많이 나오죠. 자, 보세요. 자, 일본의 금리 결정.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엔캐리가 발생된다. 엔캐리 청산이 나올 거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공포감이 자극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일본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일본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시 청산 물량이 나올 거니까 시장은 떨어질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도 전체적인 추세를 밑으로 끄집어 내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3월 20일 날짜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측치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금리도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자, 미국의 금리를 결정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다만 금리를 내리면 좋긴 하겠지만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선반영이 뭡니까? 가장 안 좋은 방향성을 먼저 판단하고 먼저 세게 맞아야지 나중에 맞아도 별로 안 아프죠. 이게 선반영이에요. 지금 시장은 모든 부분이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물론 일시적으로 쇼크를 줄 수 있는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이 요인이 있고 나서는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면서 움직인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XRP 코인 투자를 하실 때 XRP 코인을 단기적인 접근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절대로 투자에 성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XRP 코인은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지금 이 라인대를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12월 달에 엄청난 고래들의 손바뀜이 있었고 이러한 고래의 손바뀜이라는 것은 고래들이 이 단가에 엄청나게 많이 매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매집을 했다라고 해서 고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냥 끌어올릴까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고래가 매집을 왜 합니까? 매집을 하는 이유는 확실한 저점에 비중을 조금씩 추가하기 위해서 매집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투자 가용금액 100%가 있으면 20%씩 쪼개서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저점 라인에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매집입니다. 그냥 쭉쭉쭉쭉 끄집어 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매집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코인 오늘 날짜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변하지 않은 사실은 XRP 코인의 모멘텀입니다. 그 모멘텀을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확실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고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 차트는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만 보고 투자하시는 차트 트레이더들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트 트레이더들 또한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고래들한테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진행하면서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투자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XRP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자료 어떠한 자료인지 먼저 자료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예요. 지금 영상도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로 보고 있죠? 자료도 무료고 톡방도 무료니까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 아랫부분에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